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제가 어디 나왔냐면요. 여기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거든요. 부산 기장에 와보셨나 모르겠어요. 요 현 위치에서요. 이렇게 바닷가를 쭉 따라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는데 바다 풍경을 보면서 이쪽에 또 아난티코브, 힐튼 호텔 이렇게 호텔들이 쭉 위치해 있어요. 호텔이나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저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혼자. 너무 좋죠? 부산 사니까. 산책하면서 한번 편하게 영상 찍어볼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도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풍경이 너무 좋네요. 힐링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소음 임차인을 퇴실시켰다는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임차인 퇴실 과정을 좀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하는 질문이 두 분 계셨어요. 저기 뒤에 바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바다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앉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냥 흥미 위주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이 되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 처리 과정에 저의 생각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가구 운영 5년 차거든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일 처리하는 방법이 노련해진다고 할까요? 계약 기간 중인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는 것은 막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뭐 명백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보내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뭐 안 나간다고 하면은 임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가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임차인 때문에 건물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전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뭐 특별한 노하우나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일 처리한 방법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임대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층에 여자 임차인이 살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위층에 계신 분이 밤에 너무 이제 시끄러워서 자기가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좀 꽤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통화를 하면서 어떤 소리냐고 물어봤거든요. 의자 쿵쿵 하는 소리랑 소리 지르는 것도 들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밤새 참다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임대인은 뭐 이런 연락을 받으면 생각이 많아지죠. 떠드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네 하는 사람도 없고 참 이제 이건 보통 고민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층에 사는 임차인은 군대를 제대한 남자 임차인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했는데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 다가구 건물 자체가 방음이 안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그런 건 좀 참아야 되지 않느냐. 그 아래층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남 탓, 건물 탓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임차인하고 통화할 때 절대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래층 계신 분이 좀 예민할 수도 있지만 또 서로 같이 여기 거주해야 되니까 소음 방지 매트를 좀 깔고 생활을 하시고 조금 주의해 주시면 어떻겠냐. 소음 방지 매트를 제가 사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당일날 바로 사가지고 그 집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깔았냐고 하니까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여자 임차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위층 때문에 자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조용하더니 다시 원점이 됐대요.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어렵잖아요. 바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임차인이 민원 제기를 할 때 임대인이 그 들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부정적인 말이나 안 된다, 못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냐고 다 듣고 나서 해결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안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반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아래층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 노력을 해주시는 거냐고 또 부탁을 했죠. 그 위층을 계속 조용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계속 했고 그리고 또 밑에 분은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민원이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저는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 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파급 효과, 그리고 다음 단계에 생길 일들을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 예상되는 일은 그 여자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한다. 더 나쁜 상황은 퇴실을 하면서 나한테 이제 손해배상, 뭐 이사비 같은 거를 요구한다. 그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닌 게, 위층에 그 떠드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아래층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또다시 그 떠든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남자 임차인이 만기가 될 때까지 밑에 층에 사람을 못 구한다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어떤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나가는 게 맞지,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절대 나가시는 거는 안 되고 제가 방을 옮겨드리겠다. 그리고 위층 분한테 나가라고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방을 옮기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층 남자분은 두시라고 막 이러는 거 해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그 남자분은 자기는 계약 기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는 안 됐죠. 근데 여자분이 그래도 자꾸 너무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갔어요. 날짜를 저한테 통보를 하더니 이사를 갔어요. 다른 방을 제가 옮겨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사가 가는 게 너무 지금 과한 행동이잖아요. 다른 방을 준다는데 가는 거는. 누구시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중도 퇴실 그런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방을 바꿔주는데도 굳이 이제 계약 기간에 나가는 거는 나로서도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는 해결 그런 걸 내가 최대한 해드리겠다, 이렇게 계속 제시를 했는데도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예요. 이사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마침 이사가 가고 싶었던 찰나에 위층이 떠드니까 그걸 핑계로 이렇게 나가고 중도 퇴실에 대한 손해 그런 걸 안 입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안 통한 거죠. 제가 방을 바꿔준다고 했고 막 너무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그분 예상하고 좀 다르게 일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고, 중도 퇴실은 나갈 때 뭐 보증금을 내주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자 임차인한테 아래층이 나갔는데 내가 손해가 크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다. 다른 임차인을 다시 구했을 때 지금 또 위층이 시끄러워서 나간다고 하면 나는 그때 어떡하느냐.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못 구하고 비워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계속 비워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용히 할 테니까 그냥 사람 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씩 그러지 말고 그 보증금의 그 금액이 주변에 또 갈 수 있는데 아주 많으니까 집을 구하시는 동안만 살고 그 나가실 때 바로 제가 보증금 내드리겠다. 중도 퇴실에 해당하지만 금액 제하지 않고 그냥 다 드리겠다. 집 좀 알아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자기가 여기 조금 더 살아야 되고 막 계속 어떤 핑계가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물러섰죠. 저도 더 이상. 그렇고 있다가 또 조금 지나서 연락을 했어요. 아래층에 누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들어와서 위층 때문에 다시 시끄러워서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임차인이 예민해서 나갔다고 치자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시끄럽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누구씨가 원인 제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로 인해서 임대를 못하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가구 주택은 생각보다 방음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다. 아기가 없다는 거 정말 안다. 하지만 주의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나온다는 거는 노력을 뭐 더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사가 맞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씨가 먹히진 않았지만 좋게 계속 그렇게 하고,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방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 계속 이러면서 아래층을 계속 저는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떠드는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밑에 층에 사람을 구할 생각은 없었어요. 월세를 조금 빨리 받기 위해서 일을 섣불리 처리했을 때 손해가 몇 배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간다는 말이 나오고 위층이랑 트러블이 생기고 훨씬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미연에 그냥 다 정리를 하고 임대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떠든 임차인을 좋게 내보냈어요. 그분이 나가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한테 계속 예의 있게 대해줬고, 내가 기다려줬고, 자기가 집 구할 동안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좋게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뭐 5년 동안 임대를 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임차인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한 번도 서로 안 좋게 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사람을 중도 퇴실을 시킨 거는 무려 4번이나 됩니다. 네가 잘못을 해서 나가라고 한다가 아니라 내 입장이 이렇다, 내가 뭐 때문에 임대가 힘들다, 이렇게 내 입장을 주로 설명했거든요. 본인을 막 책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방어적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입장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나가 드려야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주로 월세를 안 내고 그런 분들이었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걸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그거를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눈앞에, 코앞에 일만 일단 불을 끄려고 하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대처하게 되거든요. 그 일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대처일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 멈추고 다음 생길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예상을 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분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게 모두 바뀌어도 계속 트러블이 유지되는 거니까 빨리 나가면 좋지만 빨리 내보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내가 마음이 급하면 그 사람을 쪼개 돼 있고 그 사람은 밀려서 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제 본인이 결정했을 때 기분이 안 나쁜 거지, 누구한테 밀려서 이렇게 결정을 당한 것 같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사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임차인하고 잘 지내려고 한다기보다 신의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신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약속한 거를 잘 지키는 거. 저는 좋은 임대인이다, 저 사람 착한 임대인이다, 이런 말보다는 저 사람 믿을 만한 임대인이다, 성실한 임대인이다, 그런 말이 훨씬 더 높은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본인의 이미지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